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만 하면은 바로 시험 범위가 끝이 납니다.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 두 개만 하면 끝이 나는데요. 힘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은 전 지역으로, 유럽의 전 지역, 그리고 미국, 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간다고 공부를 했었죠. 자, 이 산업혁명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제국주의가 출현한다고 공부했어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좋은 거긴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뭔가 잉여가 발생을 하고 이 잉여를 팔아치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물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상품 시장과 그리고 원료 공급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더라.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유럽의 여러 열강들이,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가속화해서 식민지 침략 경쟁을 벌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은 그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1차와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서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부터 볼 겁니다. 1차 대전은 시기를 안 써놨네. 1914부터 1917까지의 3, 4년 동안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배경을 보면은 총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하나는 뭔가 전조가 될 만한 어떤 그 배경들, 상황들 공부할 거고요. 이것의 직접적인 불씨를 지펴줬던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독일이 열이 바싹 올라요. 18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 비스마르크 배웠죠? 통일을 하고 나더니 미친 듯이 군비 확장을 하게 됩니다. 통일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영국을 이겨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미친듯이 군비 확장을 해요. 게다가 이때는 이탈리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맹 맺자. 그래서 저 영국이나 프랑스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게 바로 삼국 동맹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영국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앙숙이었던, 어쩔 수 없이 라이벌이었던 프랑스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한테도 연락을 해서 야,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해 라고 해서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동맹과 협상, 말이 비슷해요. 구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분열, 갈등, 이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뭔가 하나 건드리면은 이제는 터지는 거예요. 한 국가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었으니까 동맹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은 어떤 나라가 도와주기로 한다.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때릴 때 가만히 있기로 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세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이나 외우는 거고, 여러분들은 동맹과 협상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칸반도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반도 명칭 기억하자고 했어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반도, 이런 것들은 기억하자고요. 이 발칸반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로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을 가진 특징이 있었어요. 화약고, 뭔가 불만 한번 지피면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많았다고요. 갈등이 많았어요. 자,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갈등이 많았냐면은 이 지역은 원래 다른 지역으로부터 넘어온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국가는 A 민족이 많고 어떤 국가는 B 민족이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슬라브족과 게르만이에요. 이 두 민족이 가장 많았단 말이야. 근데 슬라브는 러시아 계열이고요. 게르만은 저쪽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발칸반도에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 계열들, 우리 슬라브 계열들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자, 식민지화하자, 이런 생각들을 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범슬라브라고 해서, 이 범이라고 하는 말은 아우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라브 애들을 아울러 가지고 한 팀을 만들자.
이렇게 슬라브주의를 주장하고요. 범슬라브주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편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가 보스니아를 방문을 하면서 일이 터지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전쟁으로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있었던 이 황태자들이 보스니아로 가서 뭔가 행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게르만족 애들이 보스니아를 가서 행사를 하는 건데, 보스니아는 기본적으로 슬라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겠지. 아니, 우린 슬라브 중심으로 갈 건데 왜 쟤는 자꾸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찝적대지? 혹시 게르만족 출신의 사람들을 왕으로 뽑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게르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지.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세르비아 청년이, 바로 오른쪽에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슬라브 중심이에요. 자, 이쪽 중심에 슬라브 출신의 청년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행사를 할 때 지나가는 길에 쏴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터지죠. 암살을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잘됐다, 이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네. 근데 이 세르비아, 슬라브 중심의 세르비아가 빼앗기면은 누가 화가 나죠? 우리 러시아가 화가 나겠지. 그래서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덤벼들어? 그럼 독일이 또 끼어들어야지. 독일 끼어들어? 프랑스 끼어들어야지. 프랑스 끼어들어? 이탈리아 끼어들어야지. 이탈리아 끼어들어? 영국 끼어들어야지. 그러면서 이 3대3 팀 먹었던 팀들이 다 참여를 해요. 드디어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됩니다. 이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쟁 과정까지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독일의 전략 2가지만 공부를 하고 끝낼 겁니다. 자, 독일은 맨 처음에 어떤 전략을 펼치냐. 독일의 왼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독일은 맨 처음에 슐리펜 계획이라는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슐리펜 계획. 별표 치세요. 쓰세요. 책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딱 정세를 보아하니 프랑스는 약하다. 프랑스는 19세기 때도 많이 졌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독일이 기본적으로 얕보고 있었어. 그리고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크고, 나폴레옹 때도 그랬지만 이미 전쟁을 하러 가다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자. 러시아는 일단 쟤네들이 이 전쟁지까지 오기까지를 좀 기다렸다가 싸우도록 하고, 일단은 저 프랑스부터 공격을 하자. 그래서 프랑스를 빠르게 격파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를 때리자라고 하는 계획, 이게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잘 버텨줬어.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빨리 치고 빠지고 끝내야지만이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프랑스가 꽤나 잘 버텨가지고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슐리펜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고요.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니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저기 왼쪽에 있는 1등 나라 영국도 이기지 못했는데, 영국은 건드려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더니, 그러면서 하나의 계획을 또 세웁니다.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영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 모든 잠수함, 모든 어떤 것들도 관계없이 다 때려부숴라. 제한 없이 때려부숴라가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근데 이때 영국을 고립하기 위해서 했던 이 작전이 아뿔싸 미국을 건드려버려요. 미국의 유람선을 건드려버리네. 굉장히 귀족들이 많이 타고 있던 그 선박을 건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화가 났겠죠. 미국은 애초부터 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 그 동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같은 민족인 영국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독일이 이렇게 선빵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고요. 미국이 참전하면 끝이에요. 전쟁이 급속도로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팀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의 배경과 독일의 계획 2가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예전의 전쟁과는 좀 달라요. 이제는 총력전이야.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참전을 해서 싸워줘야지만이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대부분 끌려가고요. 네, 우리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징병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남자는 다 군대 가죠, 우리. 그리고 침무기가 많이 쓰여요. 전차, 화학무기, 우리 독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화생방 이런 거. 비행기가 쓰이고요. 잠수함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 희생이 굉장히 컸다더라. 100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은 172부터 5까지 정리가 됩니다. 네, 4까지. 그리고 175, 6, 7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78, 9 보도록 하겠습니다.